우리가 나이 들면 자식보다 믿을 건 집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힘들게 일해도 내 이름 석자 적혀 있는 집 문서를 가져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중교통 환승하는 것보다 쉽게 집 평수를 넓혀가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서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집에 거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에 어떤 집에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일이 꽤나 자주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서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면서까지 집을 사거나 평수를 늘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자금 중 많은 부분을 꼬박꼬박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까지 더 좋은 집에 또는 넓은 평수의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월급이나 이자 또는 월세나 배당금 등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와도 요즘은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서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본인이 가진 여유자금이 충분해서 평수를 넓히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희망하는 대부분은 자식들 결혼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자고 가기라도 하면 집이 지금보다 더 넓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작은 평수라면 자식들 결혼할 때 사돈 보기에 조금은 민망하거나 위축된다고도 하십니다.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정말 인성이 제대로 된 사돈이라면 집 평수 따위로 문제를 삼지도 않을 것이고 요즘은 자식들 명절 때 찾아오더라도 친정이나 시댁에서 자고 가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집이 좁아서 자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편한 대로 가까운 숙박시설에서 자고 가는 일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만큼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틀 3일씩 본가나 처가에서 시간을 모두 보내지 않고 미리 와서 밥 한 끼 먹거나 또는 잠깐 와서 밥만 먹고 여행을 떠나거나 한다는 겁니다. 명절이나 연휴가 길어질 때면 뉴스에서 단골 기사거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인천공항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자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제는 자식들 온다고 음식 바리바리 준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도 부모 인생 있고 부모님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 와서 자고 가면 서로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이날만큼은 하루쯤 자고 가겠거니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부부에게 노후에 부담되지 않는 집으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얼마를 벌었네 하는 말에 혹해서 나도 한번 큰 돈 불려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선택하신다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따라 나선다는 옛말처럼 욕심을 내어 뒤늦게 뛰어들면 평생 일해서 힘들게 번 노후자금을 모두 집 한 채에 넣어두고 마음만 졸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마이너스에 싸게 준다 해도 덜컥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큰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조금 아껴가며 살려고 하다 늦게 뛰어든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내 노후를 좀먹는 일이 될 수 있고 불면증까지 얻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회색 도심의 아파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삼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선배도 퇴직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배와 오랜만에 만나 나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다고 평생 로망이었던 전원주택 짓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골 생활 쉬운 거 아니라고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나이 들면 병원 가깝고
먹거리 살 마트 가깝게 있고 어디 가나 사람들 많이 구경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한 도시가 더 낫지 않겠냐고 말렸지만 노후 자금 대부분을 들여서 넓은 마당까지 구비한 전원주택을 짓게 되었는데요. 3년도 채 살지 못하고 시골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할 때 다른 것도 불편한 게 많았지만 마을 주민들의 텃세가 생각보다 그 부부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사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로 막아놓는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골 인심이 아직 좋냐고 했느냐면서 아주 분노하더랍니다. 이제 이사온 부부에게 오라가라 하고 마을 발전기금이 필요하다면서 꽤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찬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한 끝에 시골 생활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어렵게 집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돈만 받고 팔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 생활을 꿈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땅부터 사지 말라고 말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시골 생활을 너무 하고 싶다면 몇 달 정도 월세를 살아보면서 동네 분위기도 파악하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도시 생활은 내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만 내면 알아서 다 해주고 너무 편리한데 시골 생활이란 게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도시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주택관리도 힘들고 하루하루 커가는 마당의 잡초도 매일 뽑아줘야 하고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시골 생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원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남 부러울 것 없다고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안락함, 그리고 고요함, 자연이 주는 기적 같은 선물을 맛보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체와 마음의 변화를 겪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훨씬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비워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집에서 살든 내가 편하고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집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이 들면 수입은 점차 줄어들거나 거의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운이 좋아 남들보다는 큰 돈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빼먹다 보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재앙이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큰 돈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노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 나오는 연금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후에는 목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 평수 크게 절대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도 현재보다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옮기시는 것도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다 독립했다면 이제는 집의 사이즈를 줄이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다 나간 썰렁한 집에 우리 부부만 살 집인데 너무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나 각종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혹시나 자녀들이 와서 자고 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큰 집을 유지하거나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옮기는 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모두가 작은 평수의 집에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경제 규모나 필요에 따라 큰 집을 선호할 수도 있고 작고 아담한 평수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채우기보다 버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버려도 짐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체념하기보다 비우는 것도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철 지나 입지 않는 옷이나 물건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기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직 멀쩡한 옷이나 물건들을 그냥 버리기에 아깝다면
요즘 당근이라는 앱에서 중고로 팔 수도 있으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짐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마음만큼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근심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의 눈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말고 자식도 내 옆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내려놓고 살면 노후를 더욱 가볍고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그와 더불어 어떤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든 남은 모든 날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